양민혁 임대를 보냈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데려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야 이거 뭐야? 네, 토트넘은 꿈이었다. 야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테리 토트넘 아니면 아스날 임대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야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데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 그 전에 요 소식을 좀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양민혁 선수가 결국에는 QPR 임대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메디컬 테스트까지 완료가 됐다고 하고요. 양민혁은 QPR로 가서 이제 임대를 치르게 될 건데, 근데 이제 QPR 관심을 받는 동안 3개의 클럽이 양민혁을 데려가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소식. 그런데 양민혁은 결국엔 QPR의 선택을 내렸다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민혁 선수가 같은 런던을 연고지하는 클럽으로 임대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잉글랜드 축구에 좀 녹아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양민혁이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테리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민혁 임대를 보냈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데려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양민혁 선수가 나갔다 그러면은 토트넘은 한 명을 보강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 한 명이 지금 누가 될지에 약간 싸움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양민혁 선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마티아스 텔을 데려오게 될 거다, 6개월 동안 임대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첼시랑 링크랑 말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선수가 첼시 이적은 선호하지 않는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첼시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윙포워드가 있기 때문에 선수가 첼시로 갔을 때 야 나는 임대로 가는 거면 많이 뛸 수 있는 게 좀 중요한데, 첼시 같은 경우는 윙포워드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나한테 기회가 좀 안 오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수가 이제 첼시로 가는 거는 좀 원하지 않고 다른 쪽의 얘기를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거기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게 결국에는 지금 토트넘하고 아스날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뭐 마티아스 텔 같은 경우는 이제 김민재와 한솥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좀 약간 익숙한 선수인데, 근데 완전 영입이 아니라 단순 임대로 데려오는 거라고 한다면은 과연 마티아스 텔이 좋은 영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뭐 단순 임대라면 어떤 선수가 오든 간에 스쿼드 뎁스를 올려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제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수가 최대한 많이 필요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 포스테코글루가 워낙 많은 부상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스쿼드 뎁스를 늘려주는 영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민혁 안 쓸 생각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마티아스 텔 오는 거 좋다 이거야. 과연 이제 데려올 수 있냐, 이 싸움이 될 수 있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지금 아스날도 굉장히 이런 윙하고 포워드 뛸 수 있는 자원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우스까지도 지금 부상에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들은 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재밌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야, 그러고 있는 와중에 지금 목벨 쪽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디블링이 토트넘 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굉장히 디블링 영입에 관심이 있다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토트넘은 디블링을 이제 영입 후 여름에 오는 걸로 하고 그 6개월을 텔을 이제 임대해서 메우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도 지금 이런저런 이적 임대 좀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슬슬 복귀 얘기도 나오거든요. 반더벤이나 이제 로메로도 복귀 매우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놀랍게도 로메로보다 반더벤이 먼저 복귀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펜스 역시 부상에서 복귀했다는 얘기도 방금 나왔네요. 이래서 토트넘의 부상자들이 스쿼드에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 스트라이커 소식은 없어. 그런데 스트라이커 소식이 테리죠. 테리 이제 멀티성 자원이잖아. 테리 지금 뭐 왼쪽 윙도 뛸 수 있고 뭐 톱도 뛸 수 있고 이런 자원이기 때문에 테리 영입한다는 거는 사실상 뭐 모든 공격진을 보강한다는 거랑 다름없는데, 이게 문제가 테리 나오는 경기 볼 때마다 조금은 실망스러웠거든. 조금은 실망스러웠어가지고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있다. 그래도 뭐 아까 말했다시피 뭐 뎁스 채울 수 있다면은 뭐 데려온다면 무조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오키프 쪽에서 갑자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키프 쪽에서 얘기 나왔는데, 지금 마티아스 텔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 정보에 따르면은 마티아스 텔이 결국에는 메뉴로 가는 것을 선택을 내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토트넘은 꿈이었다.
야 그럼 누구 영입하냐? 그럼 누구 영입해? 이제 없어요. 임대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는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 근데 양민혁을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분명히 토트넘 내부에서도 누군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근데 도대체 그럼 선수 누구?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텔 또 안 됐어? 지금 메뉴가 떠버렸네. 그래 데려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니페이스가 알나스르로 가는 것 때문에 지금 오늘 그 레버쿠젠 스쿼드에서 제외됐다가 이게 나왔죠. 보니페이스가 알나스르로 가기 임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페이스를 왜 뺐냐, 이제 에메르송이 AC 밀란에서 뭐 이제 갈라타사레이 혹은 EPL로 복귀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경기에 나서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모든 이적이 깨졌잖아. 그러니까 레버쿠젠도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니페이스를 출전을 안 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존듀란 이적도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토트넘이 어저께 엠볼로가 토트넘 온다라는 루머도 있죠. 예, 이것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엠볼로가 그 예전에 그 스위스 엠볼로 맞습니다. 제가 이 선수를 정말 오랫동안 안 들으면서 살았는데 엠볼로가 지금 토트넘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2천만 유로 총액 300억에 지금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엠볼로도 지금 토트넘에 뛸 수 있는 명단 중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엔디아하고 에르모소 지금 레버쿠젠으로 뭐 이제 메디컬 준비 완료됐다 얘기까지 나왔죠. 뭐 이제 사실상 오피셜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될 것 같고, 그 뒤로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조금씩 있는데 센터백 이동이 조금씩 얘기는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적 시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른다. 이적 시장은 워낙 급격하게 변하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적 시장은 계속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막판 가니까 뭐가 좀 꿈틀꿈틀 되기는 꿈틀꿈틀 거려. 거의 턴탄 뱃살 수준. 네, 안 흔들릴 것 같았는데 흔들어 보니까 엄청 흔들린다. 이적 시장은 역시 흔들리긴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가게 된 게 모든 신호의 시발점이 아닐까라는 이제 내 생각 아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토트넘 팬페이지에서는 이제 슬슬 요게 나오네요. 토트넘 팬페이지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랑게 아웃이 계속 얘기가 나온다. 솔직히 인정이긴 해. 랑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내가 쓴 건 아니지만 이적 시장이 재미없잖아.